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12월 20일 금요일 전달드릴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준의 정책 기조와 금리 인하 전망 축소로 전일 급락했던 미국 증시는 반등을 시도했으나 결국 거의 변동 없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이키의 새로운 CEO 엘리엇 힐의 첫 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가 급락하며 2020년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보잉은 터키 저비용 항공사 페가수스로부터 360억 달러 규모의 737 맥스 10 항공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당뇨 및 체중 감량 약물인 마운자로와 제파운드의 미국 내 공급 부족이 해소되어 국제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FDA가 발표했습니다.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와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팀스터스 노조가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을 앞두고 아마존의 7개 물류시설에서 직원들의 파업을 주도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 도입을 위해 텍사스주 오스틴시와 초기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미 연준의 예상보다 매파적인 정책 기조와 금리 인하 전망 축소로 전일 급락했던 미국 증시는 반등을 시도했으나 결국 거의 변동 없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장중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방향성을 찾지 못했고 다우 지수는 근소한 오름세로 연속 하락을 가까스로 끊어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며 4.5%대 중반에 안착했습니다. 경제지표 측면에서는 3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감소하는 등 미국 경제의 견조한 회복력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의 강인함은 연준의 긴축적 스탠스를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연말 내년 초 금리 정책과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신중한 매매를 이어갔고 최근 급등한 변동성에 따라 산타랠리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나이키의 새로운 CEO 엘리엇 힐의 첫 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기록하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나이키는 2분기 실적에서 주당 순이익 78센트, 매출 123.5억 달러를 기록하며 월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다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습니다. 힐 CEO는 나이키의 핵심 전략으로 스포츠 중심으로의 복귀를 강조하며 제품 라인업 개선을 위해 에어포스 1 덩크, 에어 조던 1의 공급을 줄이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매출 압박 요인이지만 브랜드의 신선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주요 고객인 풋나코의 부진한 실적에 영향을 미치며 투자자들에게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힐은 제품 혁신, 구매업체와의 관계 개선, 사내문화 재정비라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최근 NFL과의 유니폼 독점 계약 연장을 성사시키는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2024년 현재 나이키 주가는 약 27% 하락했으나 이번 실적 발표로 긍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마이크론의 주가는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며 목요일 16% 급락하며 2020년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론은 2분기 매출을 79억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을 1.43달러로 전망하며 PC 교체 주기의 지연과 스마트폰 재고 과잉을 주요 원인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지만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 400% 증가하며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하며 매출 84억 달러, 조정 EPS 1.7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디램 및 플래시 메모리 칩 시장은 여전히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에 직면했지만 AI 시스템에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칩 매출은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나 PC와 스마트폰 시장의 부진과 함께 윈도우 11 전환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면서 플래시 메모리 칩 매출은 2025년까지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잉은 터키 저비용 항공사 페가수스로부터 360억 달러 규모의 737 맥스 10 항공기 100대 확정 주문과 추가 100대 옵션 계약을 체결하며 올해 최대 규모의 주문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보잉이 경쟁사 에어버스를 제치고 얻어낸 중요한 계약으로 페가수스가 2023년 모든 항공기를 에어버스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략적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737 맥스 10은 현재 인증이 지연되고 있는 기종으로 다수스는 2028년부터 항공기를 인도받을 예정이며 해당 모델은 2025년 하반기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페가수스가 북아프리카와 발트해 지역으로 노선을 확장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며 기존 에어버스 A321 기종의 주문도 2029년까지 인도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보잉은 이번 계약으로 주가가 상승하며 연말 긍정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파업과 사고로 인한 생산 차질을 극복하며 최근 중국 항공사와의 계약 등으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당뇨 및 체중 감량 약물인 마운자로와 제파운드의 미국 내 공급 부족이 해소되면서 해당 약물의 복제약을 제조하던 조제 약국은 60에서 90일 이내에 복제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FDA가 발표했습니다. FDA는 복제약 생산 중단을 명령하며 릴리의 약물 공급이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제약 제조 산업단체는 여전히 릴리의 약물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며 FDA의 결정에 반발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복제약은 보험 적용이 어려운 정품 약물보다 저렴하고 원격 의류 플랫폼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며 연간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한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과 위고비는 여전히 공급 부족 상태이며 복제약 제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와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애플은 최근 챗GPT를 활용한 AI 기능을 시리에 통합했지만 챗GPT는 중국에서 사용할 수 없어 현지 파트너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와의 논의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애플은 이외에도 바이두와도 협력을 논의했으나 기술적 문제와 데이터 사용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화웨이 등 현지 브랜드의 경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독자적인 대형 언어 모델 기반 AI 기능을 탑재한 메이트 70 시리즈를 출시하며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팀스터스 노조가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을 앞두고 아마존의 7개 물류시설에서 직원들의 파업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아마존에 대한 최대 규모의 파업으로 평가됩니다. 노조는 아마존이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파업이 자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 참가자가 전체 직원 중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계약 배송 기사들은 자사 직원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노조의 주장에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전미노동관계위원회는 일부 사례에서 아마존이 기사들의 고용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 도입을 위해 텍사스주 오스틴시와 초기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는 오스틴의 자율주행차 태스크포스와 안전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며 2025년 텍사스에서 운행을 목표로 자율주행 차량 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0월에 무운전 무페달 차량인 사이버캡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으며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감독 없이 작동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은 웨이모, 죽스 등 여러 자율주행 기업의 테스트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테슬라는 12월 5일 오스틴에서 첫 대응 훈련을 개최해 기술 도입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텍사스에서 공장 내에서만 차량을 테스트 중이며 공공도로 운행 시 사전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오스틴 시장과 지역 당국은 자율주행 기술의 성숙도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신중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